자신감이 충분히 많을수록 실패에 대한 자극을 받았을 때 다시 본인이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창의성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명주의 창의력 놀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3가지 원칙들이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해줄까? 조언을 해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창의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죠? 그냥 그림 잘 그리고 뭔가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창의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를 보면 어떤 새로운 것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융합해서 새로 재가공하는 이런 활동들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항상 어떤 것을 새로 만들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무언가를 복잡하게 섞어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거나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아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꼭 여러 가지 미술이나 음악이나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것에 포함이 됐냐? 너무 간단합니다. 뒤를 돌려보세요. 카메라, 핸드폰, 시계, 안경,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의력에서 시작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은 꼭 어떤 특정한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이 살아가는 거에서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에게 창의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이 특별히 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대개는 많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놀이는 아이들 본능적이기 때문에 사실 성인들도 매우 좋아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친구들과 협업을 해서 어떤 갈등들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찾아가는 방식들의 교육들이 매우 중요해요. 한 예를 들면 예전에 운동놀이에 보면 나이 먹기라는 게임이 있어요. A팀과 B팀이 서로 상대방을 치거나 또는 어떤 지역의 특정한 물체를 치면 나이가 점점점 높아지는 건데 사실은 이 두 팀이 경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들이 필요하거든요. 한 팀이 전략적으로 나이가 적었을 때는 그 전략을 어떻게 이용해서 그 나이를 먹을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주목시켜서 다른 곳에 가서 벽을 쳐서 나이를 먹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창의성이 높아질 수 있는 놀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놀이를 할 때 부모님들이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원칙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일단 아이들이 먼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빨간색 카드를 보고 아이들과 엄마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빨간색이 연상되는 단어들 한번 말해볼까? 사과, 엄마는 소방차. 이와 같이 하나의 일상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얼마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이것들을 얘기하고요. 사실은 또 어쩔 때 보면 엉뚱하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아주 빨간색이 조금 있는 것들. 하지만 거기서 우와,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었던 거지? 이와 같은 방법들로 아이들을 좀 더 칭찬해주면서 나는 부분을 다시 이야기해주세요.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과 부모님의 믿음 등의 제스처를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실수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 노벨상을 받았죠. 이렇게 노벨상을 받았던 우리 에디슨은 전구 하나 발명할 때도 2만 가지 이상의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격려해주는 이런 부분들은요, 아이가 제 도전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수가 일어났을 때 괜찮아, 엄마 생각에는 이 부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우와,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었지? 아이들이 블로그를 썼는데 블로그 올라가다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만들 생각을 했어?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보면 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건 또 어떨까?
질문과 실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는 부분이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는 놀이에서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주셔야 됩니다. 되게 어머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주도권을 학습을 위해서 엄마가 뺏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이걸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서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 힌트를 막 주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거라고 끌고 가다 보면 아이는 본인의 놀이가 아니라 엄마 주도의 놀이가 되기 때문에 아이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생각을 맞추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수동적으로 놀이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아이가 그 룰을 만들고 어머님은 거기에 응해주시고 그 룰을 따라줄 수 있는 거는 우리 부모님의 역할인 거고요. 그 룰을 만들고 끌고 가는 힘은 아이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기돼지 삼형제의 마지막 스토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들을 늑대가 왔을 때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가 어떻게 반응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거꾸로 물어보시면 아이가 주도적으로 첫 번째 돼지는 이런 상황이고 두 번째 돼지는 이런 상황이고 세 번째 돼지는 이런 상황이라 충분히 첫 번째 돼지도 늑대한테 잡아먹히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거야 라는 것처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것을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우와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라고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시면 보다 창의력을 많이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에게 조금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일까요? 자신감이 충분히 많을수록 실패에 대한 자극을 받았을 때 다시 본인이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창의성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는 부모님의 역할은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통해서 아이에게 혼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옆에서 계속 봐주시는 겁니다. 방치는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해주신 내용이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부모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로 접근해서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 옆에서 질문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학습을 통해서 억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창의성을 키울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